명령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1980년도 초반에 IBM에서 도입한 그 명령어 파이프라인 그림입니다. 인출 단계하고 실행 단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하도록 만들었죠. 인출 단계는 기억 장치에서 명령을 가져다가 실행 단계로 넘겨줍니다. 이 실행 단계는 여기서 받은 명령어를 레지스터에서 실행을 하죠. 그리고 분기 명령을 만나면은 분기를 해야 될 때는 새로운 주소에서 명령을 인출해야 되니까 새 주소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이런 구조가 명령어 파이프라인인데 이 두 가지 단계를 연속해서 이 두 가지 단계가 계속 실행하니까 따로따로 실행할 때 이거 한 번 하고 실행하고 인출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따로 할 때보다 최대 2배의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명령어 파이프라인을 좀 일반화해서 그린 건데요. 요게 한 단계죠. 이 부분이 이렇게가 한 단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명령어가 여기서 처리가 되고 처리된 것을 레지스터에서 넣어서 다음 단으로 전달하고 여기서 또 뭔가 처리를 하고 다음 단으로 넘기고 여기서 또 처리하고 다음 단으로 넘기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건 3단 파이프라인이죠. 4단이면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으면 될 거고 5단이면 한 단계 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실행 과정을 어떻게 나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세분화하느냐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여러 단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장점이 뭐냐면 별도의 하드웨어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원래 프로세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은 인출 단계도 필요하고 실행 단계 하드웨어도 필요하고 각 하드웨어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따로따로 하던 거를 중간 실행 결과를 넘기기 위한 레지스터 정도는 약간 추가가 되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별다른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기존의 기능을 갖다가 동시에 실행하도록 제어 신호를 공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단계별 처리 시간이 같도록 작업을 할당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처리하는 처리 시간과 여기서 처리하는 처리 시간이 같도록 해야 되겠죠. 이 클럭은 이렇게 0과 1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니까 결국 한 단계에서 한 개 클럭 구간에서 처리된 결과가 다음 단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길게 되면 가장 긴 처리 시간에 맞춰서 클럭 주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은 양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로 딜레이가 회로에서의 지연이 같도록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해야 될 거고 중간에 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단계가 많을수록 성능이 개선되겠죠. 이걸 두 단계로 하게 되면 최대 2배, 세 단계로 하게 되면 최대 3배의 속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프라인 단계 수를 높인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능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파이프라인에서 명령어를 연속해서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분기 명령어 실행, 자원 충돌, 데이터 의존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분기 명령어는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했죠. 실행 단계에서 분기 목적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출 단계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실행을 해봐야 이 분기 목적지를 알 수 있으니까 실행하기 전에는 분기 목적지에서 명령을 먼저 인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기 명령어가 문제가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분기 예측을 하게 되는데 분기 예측으로 100%다 해결은 못하고 일부 예측에 맞았을 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자원은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해요. 레지스터라든지 연산기라든지 기억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원입니다.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이제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한 단이잖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자원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하드웨어 자원이 달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동시에 실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폰 노이만형 컴퓨터는 이 인출 단계에서도 메모리를 쓰고 실행 단계에서도 또 메모리를 쓸 수가 있잖아요. 둘 다 메모리를 쓴다 그러면 그 명령어는 동시에 실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만 구조는 기억 장치에서 명령어와 오퍼랜드를 동시에 인출하니까 파이프라인 단계가 다른 데서 동시에 메모리를 액세스한다. 그러면은 동시에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 하버드 구조죠. 하버드 구조는 명령어 기억 장치랑 데이터 기억 장치가 따로 있으니까 하버드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 충돌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원을 중복해서 여러 개 두면 되는 거죠. 자원을 복사해서 여러 개를 두면 됩니다. 여러 개. 그 하버드 구조도 이런 방법을 쓴 거죠. 메모리를 복사해 가지고 명령어가 들어가는 메모리랑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명령어랑 이걸 따로 구별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데이터 의존성입니다. 데이터 의존성. 데이터 의존성은 그 명령어 실행할 때 명령어들이 그 실행 단계에서 같은 레지스터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명령어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명령어는 R2랑 3를 더해서 R1에다 넣고 다음 명령어가 R1을 꺼내서 씁니다. 꺼내서 쓰면은 그러면은 이 I1이 이게 실행이 다 끝나서 이 결과가 R1에 들어가야 이 더한 결과가 여기에 적재가 된 후에야 이 I2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꺼내줄 수가 있죠. 이것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걸 먼저 실행한다 그러면은 이 R1은 이전 값, 이거 계산하기 이전 값을 꺼내 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형태를 레지스터 충돌, 데이터 의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디펜던시.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같은 레지스터를 쓰는데 같은 레지스터에 대해서 먼저 라이트를 하죠. 여기서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고 기록한 것을 나중에 읽어내죠.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라이트 한 거를 리드 하는데 이게 라이트가 다 끝난 다음에 리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라이트가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읽어내면은 이거는 이전 값을 읽어내는 거니까 연산 결과가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의존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명령어가 다 실행된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스케줄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ARM 프로세서의 명령어 파이프라인입니다. ARM 프로세서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세서들이 대부분 AR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죠. 이건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명령어 캐시가 있습니다. 명령어 캐시에서 명령어를 인출하는 것을 인출 단계, 그래서 FI라고 합니다. Fetch Instruction.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해석하는 단계를 디코드 단계라고 하는데 이게 DI입니다. DI, Decode Instruction. 명령을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이 명령어 안에 레지스터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레지스터 데이터 읽는 것을 동시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걸 디코드 단계라고 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실행 단계입니다. 실행 단계 EI입니다. Execute Instruction. 근데 여기서는 레지스터 값을 읽어다 놨으니까 계산을 하거나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시프트 하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연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곱하기나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 ARM 프로세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연산 명령어일 때 이 가져온 명령어가 계산하는 명령어일 때는 이 부분이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사용하는 적재나 저장 명령어일 때는 상대 주소로 되어 있어서 주소를 계산합니다. 이 단계를 이제 실행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버퍼 데이터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버퍼 데이터. 데이터는 이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BD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여기 계산된 주소로 데이터 캐시를 액세스하는 부분이 데이터 처리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연산 명령어를 레지스터 저장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게 데이터고 연산 명령어는 그냥 잠시 보관만 했다가 다음 단계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버퍼입니다. 연산 명령어는 버퍼링을 하고 메모리를 사용하는 명령어는 데이터 캐시를 액세스해서
이름이 버퍼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연산 결과나 메모리 액세스한 결과를 레지스터에다 기록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기록 단계, write back이라고 합니다. write back.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긴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이게 레지스터죠. 이게 레지스터고, 이 가운데가 처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레지스터, 처리 레지스터, 처리 레지스터,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ARM 프로세서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명령어 캐시하고 데이터 캐시가 분리된 하버드 구조입니다. 명령어 캐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캐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 우회 경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정상적인 파이프라인의 흐름이고, 우회 경로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분기 주소가 우회되는 거고, 여기는 처리 결과가 우회되는 거죠. 처리 결과가 우회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주소를 먼저, 원래는 이게 분기 주소가 결정이 되면 레지스터에 기록이 된 다음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것도 계산 결과가 있으면, 계산 결과가 여기 나왔으면은 이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 결과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행 단계로 넘겨주는, 이것을 우회 경로라고 합니다. 우회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5단계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패치서부터 라이트백까지 ARM 프로세서의 이해를 사용한 겁니다. 명령어를 연속해서 실행한다 그러면 명령어가 1서부터 9까지 연속해서 실행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패치만 하겠죠. 그 다음 클럭 구간에서는 첫 번째 명령어가 디코드 하는 동안에 그 다음 명령어를 인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 단계마다 새로운 명령어 실행이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5번째가 됐을 때 첫 번째 명령어는 라이트백이 일어나고, 그 다음 명령어는 버퍼 데이터가 일어나고, 세 번째 명령어는 명령어를 실행 중이고, 그 다음 네 번째 명령어는 디코드를 하고 있고, 5번째 명령어는 패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가 파이프라인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일단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 클럭마다 하나의 명령어가 실행이 끝나죠. 하나의 명령어가 실행이 끝나고 하나는 실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번마다 이 5개의 단계가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5배의 속도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파이프라인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연속해서 명령어들을 쫙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못해요. 분기 명령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분기 명령어는 분기를 실행해 봐야 목적지 주소를 알 수 있죠. 실행하는 건 EI 단계에서 하니까, execution 단계에서 하니까, 분기 명령어인지 아닌지 명령어를 인출해서 모르고 디코드 해서는 이제 분기 명령어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죠. 근데 분기 할지 말지는 모르는 거죠. 실행해 봐야 아니까. 이게 지연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명령어가 분기 명령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명령어가 실행될 때까지는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분기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명령어 4번, 5번은 먼저 이렇게 인출이 되어 있죠. 먼저 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실행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분기가 일어날지 taken일지 not taken일지가 이제 판정이 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이 분기가 일어난 것이 메모리를 거쳐서 그 레지스터에 기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꺼내다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새로운 주소에서 명령을 인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회 경로가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주소 계산에서 먼저 아니까 여기서 먼저 알아서 이걸 돌려가지고 먼저 이렇게 인출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단계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분기가 명령어 15번으로 이렇게 점프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실행 단계가 끝나고 다음에 바로 분기 목적지에 있는 명령어 15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회 경로가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서 인출이 돼야 되는데, 우회 경로가 없으면은 8번에서 인출이 돼야 되죠. 이 결과가 라이트백을 한 다음에 꺼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기 주소가 있으니까 한 칸, 두 칸 이득을 본 거죠. 이득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두 개의 명령어는 손해를 본 거죠. 여기서부터
파이프라인을 새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회 경로라는 것은 실행 단계, execute instruction 단계에서 계산된 분기 목적지 주소를 write back 단계에서 PC에 기록하기 전에 write back 단계에서 레지스터에 기록이 되죠. 그거 하기 전에 인출 단계로 전달해 줍니다. 인출 단계로 이렇게 전달해 줘서 먼저 명령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우회 경로입니다.